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일자리 속보 심층 진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제한, 정년 65세 상향 권고, 그리고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까지 시니어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을 현장 취재와 심층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 이 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 정년 퇴직을 맞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난 30년간 다녔던 회사인데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크죠. 몸도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막막함도 있고요. 바로 이런 분들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퇴직 이후에도 희망하는 시니어는 반드시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기업 재량에 맡겨져 실제로 재고용되는 시니어는 10명 중 2~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훨씬 더 많은 시니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년 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하지만 재고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60대 초반에 숙련된 시니어 노동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은 직원들이 당장 따라올 수 없는 업무 노하우와 위기 대처 능력이 있거든요. 재고용 의무화가 된다면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용 의무화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승진 적체가 심화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신규 채용 문턱이 더 높아질까 우려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이고 자칫하면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고용 의무화는 시니어에게는 희망을, 기업에는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관건입니다. 김 기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5년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놓으면서 현재 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연금 공백 5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이 사이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이 되어 왔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까지 이 시기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 촌주들 용돈 한번 주기까지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힘들었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정년이 연금 받는 나이까지 늘어난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할 텐데 말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을 넘어선 만큼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는 이제 사회 전반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65세까지 일해야죠. 아니, 건강만 하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은 좋은데 저희 같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겁니다. 결국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경쟁만 심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단순히 나이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년 65세 상향은 시니어 복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기업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의무화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카드가 바로 기업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정년을 늘리거나 재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노인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인건비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험 많은 시니어분들을 모셔서 회사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젊은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도 해주시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중소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시니어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지원금이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편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그리고 실효성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세 가지 정책들 실현 가능성과 함께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년 연장은 단순히 시니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시니어 노동력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용 의무화, 정년 65세 상향, 그리고 기업 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면 시니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청년층 일자리 잠식 문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재원 마련과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직무 재설계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시니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와 꾸준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 시니어 잡스쿨이 앞으로도 심도 있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니어 일자리 심층 속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